안녕하세요. 한국사회 이해과정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여러 가지 의례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의례란 어떠한 행사를 치르는데 일정한 법에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한국에서 결혼식이나 돌잔치에 가본 적이 있나요? 또 한국의 장례식을 본 적이 있나요? 한국에서 살다 보면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의 의례에 참석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한국의 여러 가지 의례에서는 어떤 예절을 갖춰야 하는지, 또 의례들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사람이 태어나고 결혼하고 죽는 것은 사람의 일생 중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한국에도 그러한 일을 특별히 기억하는 여러 가지 의례가 있는데요. 한국의 주요 의례 중 하나로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결혼식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시, 군, 구청에 혼인신고를 해야 부부가 되는데요. 그와는 별도로 가족, 친지, 친구 등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혼식을 치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의 결혼식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세계 여러 나라의 결혼식은 어떤지 잠시 살펴볼까요? 프랑스의 전통 결혼식은 신랑과 신랑의 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입장을 합니다. 그 뒤로 가족과 초대 손님들이 입장하고 신부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팔짱을 끼고 입장합니다. 결혼식이 끝나면 디너 파티를 하는데요. 새벽까지 춤을 추고 이야기를 하며 신랑 신부를 축하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결혼식 전 신랑이 차를 타고 신부를 데리러 가는 풍습이 있습니다. 또한 결혼을 축하하며 축의금을 전달하는데요. 이때 축의금은 짝수로 금액을 맞추고요. 붉은색 봉투에 넣어주는데요. 예로부터 중국인들은 붉은색이 복을 불러온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랍에서는 신랑이 결혼을 하려면 신부 집에 돈을 줘야 합니다. 돈을 주고받았다는 결혼 계약서도 작성을 하는데요. 돈의 액수는 다양하고요. 계약이 성사되면 사실상 결혼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결혼식은 예식장이나 종교시설 등에서 주로 하는데요. 신랑은 턱시도를 입고 신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손에 부케를 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식이 시작되면 신랑이 입장을 하고요. 신부는 신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을 합니다. 결혼식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축의금을 내고 결혼식이 끝난 후에는 음식을 먹으면서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해 줍니다. 웨딩드레스와 턱시도 대신 신부는 원삼과 화롯을, 신랑은 사모관대를 입고 전통 혼례를 올리기도 합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에는 양가 가족에게 전통적인 인사인 패백을 하는데요. 원래 패백은 신랑 집에서 치르는 것이었지만 요즘은 식장에 마련된 패백실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패백상에는 대추, 밤, 술, 안주, 육포, 과일 등을 준비하고요. 어른들께 큰 절을 하고 술을 따라 올리는데요. 제일 먼저 시부모님께 4번 큰 절을 올리면 덕담과 함께 자손 번성하라는 뜻으로 대추를 던져줍니다. 그러면 신부는 치마폭에 받아 담습니다. 패백을 한 후에는 신랑 신부는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에 대한 예를 갖춰 그를 떠나보내는데요. 이를 장례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주로 병원의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을 맞이한 후 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화장을 합니다. 유족들 중 남자는 검정색 양복을, 여자는 흰색 또는 검정색 한복을 입습니다.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하는 문상객도 대부분 검정색 옷을 입는데요. 빈소에 도착하면 문 밖에서 외투와 모자 등을 미리 벗습니다. 문상객은 죽은 사람의 사진에 2번, 유족에게는 1번의 절을 하고요. 유족이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유족을 위로합니다. 또한 상을 당한 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돈이나 물품으로 조의금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알아봅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는 왜 돈을 가지고 갈까요? 축의금이나 조의금은 다른 사람에게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돕는 한국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조금씩 내는 축의금과 조의금은 각각 결혼식과 장례식의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금액은 보통 3만 원, 5만 원, 7만 원, 홀수로 맞추며 가까운 사이일 경우 10만 원 단위로 하기도 합니다. 부모, 조부모 등 조상이 돌아가신 날이나 설 또는 추석과 같은 명절에 조상을 추모하는 것을 제사라고 하는데요. 이날에는 가족이 모여 조상을 생각하면서 제사 음식 앞에서 조상에게 절을 2번 합니다. 그리고 제사 음식은 가족이 함께 나눠 먹는데요. 이는 조상의 덕을 기리고 조상의 덕을 통해 가족이 좀 더 행복한 생활을 하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의 생일은 언제인가요? 사람이 태어난 날을 생일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생일에 대개 가족이나 친구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생일에는 일반적으로 미역국을 끓여 먹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이를 낳은 산모가 미역국을 먹으면서 몸을 회복하는데요. 생일에 먹는 미역국에는 그때를 기념하며 부모에게 감사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첫 번째 생일과 60번째 생일에는 좀 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옛날에는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만 돼도 그때까지 건강하게 자란 아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100일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날에는 여러 가지 떡을 합니다. 백설기는 깨끗함과 장수를 의미하고요. 추수팥떡은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백일떡은 이웃에 돌려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또한 아기의 장수와 복을 비는 뜻으로 흰 실타래와 쌀을 넣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 아이가 처음 맞이하는 생일이 되면 돌잔치를 하는데요. 이날에는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같이 음식을 먹으며 건강하게 자란 아이를 축하해줍니다. 특히 돌잔치에서는 돌잡이 행사를 하며 즐거워합니다. 돌잡이란 돌상에 여러 가지 물건을 놓고 아기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골라 잡게 해 아기의 장래를 점치는 것인데요. 무엇을 잡을지 지켜보는 것이 무척 재밌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실은 장수를 의미하고요. 돈은 부자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연필이나 종이, 붓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 판사봉은 판사, 청진기는 의사를 상징합니다. 최근에는 운동선수를 의미하는 공이나 아나운서나 연예인을 의미하는 마이크, 컴퓨터 관련 일을 하라는 의미로 마우스를 놓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돌을 맞이한 아기에게 금반지를 선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잘 변하지 않는 금처럼 아기가 가치 있고 순수한 모습으로 변치 말고 잘 자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돌잔치에 받은 금반지를 모아서 아이가 결혼할 때 결혼반지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금값이 크게 오른 요즘에는 금반지 대신 축의금을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환갑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태어나서 60번째 맞이하는 생일을 환갑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나이로 61세를 말하며 회갑이라고도 합니다. 환갑은 60갑자의 갑으로 돌아온다는 뜻인데요. 10간 12지로 만들어진 60갑자는 해마다 순서에 따라 갑자년, 을축년 하듯이 붙여집니다. 따라서 61년째 되는 해가 되면 자신이 태어난 해의 간지로 되돌아오게 되는데요.
겪을 수 있는 모든 해를 다 겪어본 것을 축하하고 또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짧던 옛날에는 사람이 환갑 때까지 사는 것만 해도 큰 복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환갑을 맞이하면 자녀들은 잔치를 열어 부모의 환갑을 축하하고 장수를 기원했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요즘에는 환갑잔치보다도 70번째 생일인 칠순잔치를 더 크게 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여러 가지 의례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잘 기억해 두시면 한국의 결혼식이나 장례식, 생일잔치에 참석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